미국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정식 승인을 받고 출시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출발부터 규제 친화적인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기존의 테더나 서클이 시장 점유율에서는 앞서 있지만 RLUSD는 미국 제도권 안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RLUSD는 리플 국제송금 솔루션인 리플 페이먼트에 직접 통합되어 있죠. 이건 RLUSD가 단지 유통량 확대용이 아닌 실사용을 전제로 구축된 구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미국 의회, 금융당국 전 위원장들까지 전무 암호화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정책 브리핑이 아닌 것 같아요. 전 하원 금융위원장 패트릭 맥켄리의 발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올여름은 암호화폐 입법의 분기점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여름은 위키드 핫서머가 될 거랍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분위기가 뜨거워졌을까요? 그리고 지금 리플이 시장에 던진 스테이블 코인 RLUSD는 어떤 연결고리를 가질까요? 그래서 오늘은 미국 정부와 규제 당국이 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 속에서 리플의 RLUSD가 어떤 역할을 하려는지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단순한 민간 코인이 아니라 정책과 연결된 중요한 전략 자산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째, 미국은 디지털 시대에도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 코인은 디지털 경제에서 달러를 계속 유통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면 미국은 자국 통화를 디지털 환경에서도 중심에 둘 수 있습니다. 다음 둘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는 준비금 대부분을 미국 국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이 시장이 커질수록 미국 국채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미국 재정 운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다음 셋째, 너무 빨리 커진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 보호와 금융 안정성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큽니다.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 같은 불투명한 거래를 차단하려면 명확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마지막 넷째, 글로벌 금융권 주도권 경쟁입니다. 유럽, 싱가폴, 일본 외에도 많은 국가들이 현재 스테이블 코인 규제와 제도화를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실제로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 디지털 달러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수준의 규제를 통해 시장을 통제하면서도 동시에 민간 기술을 활용해서 글로벌 금융 질서의 주도적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흐름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이제는 국가 단위의 전략 자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늦지 않게 제도화하고 이 흐름을 주도하려는 거고요. 리플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4년 12월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승인을 받아 정식 출시한 RLUSD가 바로 리플이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죠. 해당 코인에 대한 영상은 최근에 올려드렸던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요. 지금은 이게 단순히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정식 승인을 받고 리플의 국제송금 네트워크 리플 페이먼트에 통합되면서 시가총액은 3억을 돌파했죠. 이미 시장에서 빠르게 존재감을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RLUSD는 이더리움 기반 디파이 플랫폼인 에이브 V3에도 통합됐습니다. 에이브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탈중앙화 대출 서비스 중 하나로 이용자는 암호화폐를 담보로 맡기고 다른 자산을 빌릴 수 있는 플랫폼이죠. 즉 대출하고 빌리는 시장에서도 RLUSD가 직접 쓰이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뉴욕 금융서비스국의 정식 승인을 받고 출시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출발부터 규제 친화적인 구조로 설계됐습니다. 기존의 테더나 서클이 시장 점유율에서는 앞서 있지만 RLUSD는 미국 제도권 안에 에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드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특히 RLUSD는 리플 국제송금 솔루션인 리플 페이먼트에 직접 통합되어 있죠. 이건 RLUSD가 단지 유통량 확대용이 아닌 실사용을 전제로 구축된 구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에이브에도 통합되면서 디파이 시장에서 유동성을 확보 중이고요. 담보 구조도 탄탄합니다. RLUSD는 100% 미국 달러 예치금과 단기 미국 국채 같은 걸로 구성되어 있고 월별 외부 감사 보고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클로우백 기능을 통해 필요시 발행자가 토큰을 회수할 수 있는 보안 메커니즘까지 제공함으로써 기관 사용자를 위한 신뢰성도 확보하고 있죠. 한마디로 RLUSD는 정책과 시장의 접점을 실험하고 있는 일종의 규제형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맥켄리가 올여름은 분기점이 될 거라고 했었죠. 이 말은 정치적인 수사만은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은 연방준비제도가 최근 스테이블 코인 및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에 대해 사전 승인 요구를 철회한다는 조치를 발표했었습니다. 즉, 더 유연하게 접근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거죠. 이외에도 미국 디지털 자산 위원회는 최근 공청회를 통해서 디지털 달러와 민간 스테이블 코인의 공존 가능성에 대해 공식적으로 논의했었고, SEC와 CFTC 간의 스테이블 코인 관할권 정리를 위한 입법도 병행 중입니다. 즉, 미국은 규제할 건 하되 시장은 놓치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선회하는 분위기가 큽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명확한 규제가 들어올수록 RLUSD는 더 신뢰받는다는 점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기업과 기관은 법적으로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투자하기 위해서 들어온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었죠. 규제가 없을 땐 오히려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사용을 꺼리지만 제도권 안으로 들어간 스테이블 코인은 오히려 기관 투자와 대형 파트너십을 이끌어내는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LUSD는 출발부터 규제를 고려한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이런 규제 프레임이 확립될수록 오히려 입지를 더 탄탄히 다질 수 있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밀어준다는 사례는 이미 존재합니다. 미국 국세청이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한 뒤 기관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었죠. 또 SEC가 이더리움 ETF 승인에 대해 검토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만으로도 이더리움 가격이 급등했던 것도 대표적이었죠. 따라서 규제는 때로는 억제력이 아니라 합법적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습니다. 정책이 시장을 밀어주고 시장이 정책을 설득하는 흐름, 이게 지금 미국이 만들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의 모습입니다. 지금까지의 흐름만 보면 모든 게 맞물려 돌아가는 듯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리플의 RLUSD가 시장의 중심으로 완전히 들어올 수 있을지는 규제와 수요라는 두 바퀴가 얼마나 정교하게 맞아 떨어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맥켄리는 경고했습니다. 이번 여름은 위키다 서머가 될 거라고요. 하지만 그게 모두에게 기회가 될지 또 다른 혼란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다만 지금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지켜봐야겠죠. 특히 지금처럼 정책과 기술, 시장과 규제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는 흐름에서는 어떤 선택이 기회로 바뀔지 아무도 단언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준비된 사람에게만 그 기회가 선명하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RLUSD는 단순히 리플이 만든 또 하나의 코인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가장 영향력 있는 시장에서 제도권과 민간이 만나고 있는 상징적인 접점일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로 성공할지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방향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는 그 징후를 놓치지 않아야겠죠. 오늘 전해드린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영상 속에서 궁금했던 부분이나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